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5년 신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유형에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2015년 토익 스피킹 신유형 문항은 어떤 것이 나오는지 먼저 문항을 좀 차이를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유형이 바뀌냐면 먼저 Part 3와 Part 5가 바뀝니다. 나머지 유닛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 문항이 새롭게 추가가 돼서 기존 유형과 병행하여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닛 3랑 유닛 3, 유닛 5가 새로운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부를 하던 학생분들이 너무 트랜지션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문제를 섞어가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바뀌면 한 번에 확 바뀌어서 차라리 준비를 그냥 새 유형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편하긴 할 텐데 너무 이제 ETS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죠? So anyways, 전체 문항수 11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난이도 및 채점 기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좀 추가가 됐을 뿐이고요.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뭐 발음 강세 억양이라든지 혹은 내용 구성, grammar, vocabulary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문제가 추가가 되냐면요. 5월 3일 일요일부터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요.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바뀔 수 있는 possibility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맨 먼저 기존 유형과 신유형이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type number 1은 Part 3 기존 유형과 Part 5 기존 유형. 그래서 바뀐 게 없이 Part 1에서 Part 6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보던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number 2 Part 3는 new type인데 Part 5가 기존이 나올 수 있습니다. Type 3는요, Part 3가 기존이고 Part 5가 신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Part 3가 신유형, 그리고 Part 5가 신유형이라서 이제는 새로운 문제만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존 문제, Part 3에서 기준 문제는 어땠고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문제는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기존 introduction 같은 경우는요. So imagine, 여러분 잠깐만 시험 화면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죠. So 기존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Imagine that an American marketing company, for instance, is doing research in your area. So 예를 들어 American marketing company, 뭐 Australian pharmaceutical firm이라든지 이런 주로 회사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해요?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So research를 위한 텔레폰 인터뷰를 여러분이랑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About 다음에 키워드가 나오죠. Department stores in your area. For instance, so department stores in your area, clothes, sports, movies, the internet,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신유형은요, introduction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면 Imagine that a friend will be visiting you. Next month, you are having a telephone conversation about department stores in your area. So, 똑같은 department stores, 똑같은 movies, 똑같은 internet과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조금씩 다르냐면 친구, 회사 동료, 고객 등 지인과의 전화통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일상적일 수도 있고 뭐 평이한 소재가 나올 수 있는데요. 문제 자체도 그렇게 크게 토픽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스피킹 할 때 포맷이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에 봤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Imagine you're having, 제가 우리 학생분들에게 Imagine that you're having a telephone interview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회사와 인터뷰를 하듯이 정중한 말투를 써서 formal하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뭐 gonna라든지 wanna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제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친구나 회사 동료, 지인과 통화를 하는 그냥 casual한 conversation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씩 슬랭이 들어가도 괜찮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샘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So, introduction 똑같습니다. Imagine that a friend will be visiting you next month. You're having a telephone conversation about department stores in your neighborhood. So first, how many department stores are in your neighborhood and can you walk to them?
그래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답변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formality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답변을 하나 보자면 Well, let me see.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이런 거 집어넣으실 수 있는 거죠. Well, let me see. I think there are one or two big department stores in my neighborhood. And yes, I think you can walk to them. But I suggest you take a bus because it's faster.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time of day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and why? So, 하루 중에 디파트먼트 스토어 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대가 언제니,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시험을 볼 때에는 그냥 좀 딱딱하게 대답을 했어요. The best time of the day to go to the department store is 3 a.m. or 3 p.m. in the afternoon because they offer discounts. 그래서 굉장히 formal한 답변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well, you see, let me think. 이런 거 좀 넣으셔도 돼요. So, well, I think around noon or 1 in the afternoon is the best time to go because they usually offer surprise discount promotions. 내용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저렴한 것, 항상 편리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가 좋아. 왜냐면 디스카운트 쿠폰을 주니까, 할인을 해주니까,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을 해주니까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초 질문 보시겠습니다. Do you usually buy all your clothes from the same department store? Why or why not? So beforehand, 우리가 예전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 그대로 있습니다. I usually buy all my clothes from the same department store. Let me give you some reasons to support my idea.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문항이 진행이 됐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캐주얼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Well, yeah, I guess I prefer to shop at one department store. You see, I have a membership card for the department store, so I can get a lot of discounts. If I jump around between different department stores, then I can't get a lot of discounts. So I prefer to shop at one department store. So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첨가가 된 그런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art 5로 넘어가 볼게요. Part 5, Propose a Solution. 이 질문은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유형은요, 전화 메시지를 듣고 솔루션을 제공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고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끝인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So about 40 seconds, maximum 60 seconds, phone conversation, phone message 였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곧 어떻게 유형이 바뀔 거냐면 회의 상황 혹은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So, 문제점 제시를 첫 번째 화자가 할 거예요. So, a woman or a man will say the problem 그리고 그거에 동의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confirmation을 하는 두 번째 화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가 내용과 요구사항을 첫 번째 화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So it's a little bit like TOEFL speaking. TOEFL speaking에서는 이제 conversation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포맷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을 첫 번째 사람이 제시하고 두 번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respond를 해준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해.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conclusion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고 답변은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다룬 안건에 대해 해결책을 전달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한번 샘플 문제 한번 볼게요. I would like to, so woman says, I would like to bring up the last agenda before we finish off. I want to talk about the reservation issue for next month. I just talked to Mr. Taylor to confirm his reservation on the Riverview room on July 2nd, but it seems like the room is double booked for that day. So 우리가 기존 유형에서는 어땠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So can you tell me what we can do? 라고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달라집니다. A man says, Actually, you're right, Maddie. So her name is Maddie. The Creeks company reserved that room for their awards ceremony at the same night.
We do have some other rooms, but none of them are big enough for either group. So 여자가 하는 얘기만 들으면 문제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Right? So Mr. Taylor made a reservation of the Riverview room on July 2nd, but it seems like the room is double booked. So double booking이 됐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man confirms it. Okay?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어. 왜냐면 the Creeks Company reserved that room. And we do have some other rooms. 다른 방도 있긴 한데 none of them are big enough for either group. So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쓸 수 없는 답변이 뭘까요? 아, 사실 우리 호텔에 다른 방이 있으니까 그거 쓰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방이 다 작기 때문에. So the woman responds to that, we need to solve this problem for the Riverview room, but we are running out of time. I would like you all to call me later with a detailed plan for how we should solve this problem. So 우리가 you all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메리에게 이러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합시다 라고 suggestion을 해주셔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할 때는 Hi, this message is for Maddie. This is 본인 이름, returning your call. I got the message, or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r according to the meeting, we are facing some difficulties about double booked room. So 이렇게 간략하게 상대방의 문제를 제시를 해주시고 summarize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possible solution 그냥 간단하게만 illustrate 해드리자면 maybe one group can switch their reservation. Okay, switch reservation date를 바꾸자라고도 suggest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둘 다 꼭 그날 이 방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maybe we can change the time. 시간을 안 겹치게 reserve를 만들자라고 추천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So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과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5월에 문제를 풀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신 유형 문제들을 좀 더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써 4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리엔테이션을 또 5월에 보시는 분들이면 이미 4월이 끝났겠죠? 유형이 바뀌기 전에 얼른 최신 업데이트된 유닛별 강좌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or 미리 지금부터 바뀌지 않는 유형부터 연습을 한 뒤에 5월 기출문제로 신유형을 연습하는 옵션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바뀌기 전에 얼른 최신 업데이트된 유닛별 강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닛별 강좌를 유닛별로 끝내는 레벨 6 강좌를 다시 다 뒤집어 엎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유닛 6, 유닛 5, 유닛 2 등등등 순서대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4월이 끝나기 전에 얼른 최신 업데이트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먼저 보시거나 or 나는 이제 토익 스피킹 이제 갓 입문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실 경우는 미리 지금부터 신유형도 내가 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유형 문제가 안 나와요가 아니라 기존 문제 플러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바뀌지 않은 유형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추가되어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때 또 그것을 공부를 해주시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시험을 보시고 점수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레벨 6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 유닛별로 끝내는 레벨 6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뉴 포맷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올린 강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촬영으로 된 지금처럼 스튜디오 촬영으로 올린 강좌가 있는데요. 인강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 강의보다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위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강의를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강좌를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면서 최대한 1:1 과외를 하듯이 그래서 정말 선생님 혼자서 떠들고 있고 나는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이 participate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포맷을 최대한 그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 하시고 어사이먼트만 잘 해주시면 인강으로도 레벨 6가 안 나올 수가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면서 레벨 6 혹은 그 이상 목표로 하실 수 있고요. 레벨 6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왕초보 강좌로 토스 그리고 영어의 기본을 쌓아주신 다음에 유닛별로 끝내는 레벨 6로 토스에 최적화된 답변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벨 6 받으시면 돼요. or 내가 그래도 좀 더 연습을 하고 싶어요 하실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실력을 다진 다음에 레벨 6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더 자신감 있게 풀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 문제풀이 강좌 들으실 수 있고요. 레벨 7 이상을 목표로 하실 경우에는 유닛별로 끝내는 레벨 6로 토스에 최적화된 답변 연습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론과 문제풀이로 끝내는 레벨 7 강좌를 통해서 이론 정리 및 문제풀이를 연습하시고 레벨 7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Alright? So,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유닛 3와 유닛 5의 기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유형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다시 찍고 있는, 지금도 계속 찍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유닛별 공략 강좌와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강좌를 듣고 나서 시험을 보러 가신다면 절대로 레벨 6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틀과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는 또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업데이트된 위클리 강좌로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